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어느새 9월입니다. 9월 되면은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그런 이제 일정으로 많이 좀 옮겨가죠.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9월 달부터 내년도 인재 육성 뭐 체계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연간 교육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슈를 이제 갖고서 분주하게 바쁠 건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제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회사도 있을 거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단지 제로 베이스, 진짜 처음 한번 시작해보자, 맨 땅에 헤딩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의 이 얘기가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현행해왔던 연간교육계획 수립 방법이 있다면 뭐 그것도 인정. 근데 한번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두 가지를 해왔던 거 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뭔가 그래도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차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는 해마다 연간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 점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뭔가 새롭게 해야 돼. 그리고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것도 지금 이게 정상인가? 매년 연간 교육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올해는 또 뭐하지? 작년에도 또 그런 고민했고, 또 내년에도 또 2024년 되면 또 25년에 대한 걸 또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HRD 담당자 입장이라면 스스로 작년과 동일한 연간 교육 목표와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것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으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또 반대로 전년도와 다른 것을 꼭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작년에 탔던 차를 새해 된다고 무조건 차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간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지킬 게 있고, 항상 작년, 올해, 내년에도 해야 될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의 실적, 경영 환경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해결해야 될 경영 이슈, 그중에 교육적 활동으로 통해서 해결할 것이 있다면 이건 추가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믹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간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CEO가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다니는 회사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EO가 취임하는 해에는 반드시 그 회사에 대한 새로운 비전, 이 비전이 수립이 돼요. 그 동시에 조직 문화 관점에서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 리더십, 그리고 중장기 경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전략이 설정됩니다. 통상적으로 11월 달에 CEO가 취임을 이제 된다면 한 12월까지, 늦어도 초까지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의 과거 사례 보시면 분명히 그런 흐름으로 갔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 리더십이 바뀐다? 그럼 이건 교육 내용의 변화를 사실 의미하는 거죠. 중장기 경영 목표와 경영 전략에 연계하여 모든 사업 부문, 그리고 사업부마다 중장기 사업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인사 조직에서도 경영 전략과 연계된 뭐 3년짜리 또는 5년짜리 또는 뭐 10년간 아주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 있어서의 중장기 HR 전략을 마련하게 되죠. 그러면 중장기 HR 전략을 마련된다는 얘기는 그 속에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과 인재 육성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즉 CEO가 바뀌면 경영 전략이 새롭게 수립되는 거고, 따라서 인사 쪽의 중장기 경영 전략,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속에 HRD도 있다는 거죠. 즉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과 육성 체계 수립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CEO가 안 바뀌었어.
그러면 CEO가 바뀐 해에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를 수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르는 1년차, 2년차, 3년차 그 연도별로 뭔가 해야 되는 전략 과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사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거는 CEO가 바뀌었을 때 중장기 경영 전략이 새롭게 도출이 되면 그에 따른 인사 전략, 그 속에 HRD,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과 육성 체계 수립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쉽진 않은 거죠. 이걸 아웃소싱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하느냐 이 고민거리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이 있어야 연간 교육 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자동으로 사실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매해 연간 교육 계획 수립에 고민하지 말자. CEO가 바뀌었을 때 3년 또는 5년짜리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 인재 육성 체계를 수립을 했다면 그것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한 해야 될 거리를 추리면 그게 연간 교육이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제를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대략 한 1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10개 미만이 될 수 있는데 한 10개 전후? 무슨 얘기냐면 3년 또는 5년 동안에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 관점에서 달성해야 될 전략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략 한 10개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용을 보면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제도도 필요하고 그 HRD 업무를 도와주는 시스템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게 다 갖춰져 있으면 뭐 교육이나 또는 제도적인 부분만 접근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교육도 필요, 제도도 필요, 우리 업무 도와주는 IT 시스템도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에 따라서 설정에 따라서 HR 전략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과 육성 체계 수립도 수반돼야 된다. 그런데 한 10개 정도의 과제는 있을 거다. 그 과제가 한 해에 다 달성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EO 임기와 연동이 돼서 3년 또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될 거예요. 누적 치료는 한 10개의 추진 과제가 있다는 거고 그걸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한 해에 뭐 3개 이상의 그런 추진 과제를 설정해서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은 HRD 담당자가 3년 또는 5년 이상을 근속을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HRD 담당자가 나는 이 업무 1년만 할 거야. 뭐 3년 못 기다려.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꼬인 거죠. 3년을 근속한다면 5년을 근속한다면 충분히 CEO 임기와 같이 보폭을 맞춰가지고 해낼 수가 있는데 일단 HRD 담당자 그만두면은 결국 후임자는 생뚱맞는 거죠. 히스토리를 내가 제대로 인수인계 받고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 이어받아가지고 빨리 적용해서 당해 연도에 어떤 추진 과제를 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럼 처음부터 또 다시 해요. 왜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가 수립돼야 되지? 어떻게 하는 거지? 추진 과제는 뭐지? 그걸 할 수 있는 뭘 또 해야지? 또 다시 시작해요. 사실 HRD 담당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3년 또는 5년 동안에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아 많아요. 그죠? 10개 이상 정도 전후. 그러면 하나만 하더라도 뭐 3개월짜리가 될 수 있고 아주 어려운 제도일 수도 있고 어려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IT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에요. 뭐 예를 들어 교육 이력 관리 또는 설문조사에 대한 것 또 뭐 다른 등등등. 교육도 마찬가지죠. 전문성 향상 방안 또는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핵심 인재에 대한 뭐 관리 등등.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느냐? 못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3년 또는 5년 동안 나눠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HRD 담당자가 고민할 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곡차곡 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영진에 자 10개 주어진 거 알겠어. 근데 이거를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냥 알아봤다. 그냥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죠. 뭐 중요도나 수행 능력 관점에서 이 부분이 제일 1순위다. 뭐 투여되는 비용 대비 효과 아니면 투여되는 기간 대비 뭐 효과 뭐 여러 가지 그 잣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교육은 중요한데 어렵게 느끼는 거
구성원과 리더가 어렵게 느끼는 게 교육의 1순위로 삼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HRD 담당자가 추진해야 될 과제, 즉 HRD 입장에서 CEO 임기 동안에 중장기 경영전략 달성 관점에서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과 인재 육성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속에 1년차, 2년차에 대한 해야 될 추진 과제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서 굳이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 추진 과제는 해마다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HRD 담당자들이 결국 1년에 매년 해야 될 거 보면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작년과 달리 뭔가 추가돼서 지금까지 안 했던 건데 추가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섞여 있어요. 근데 추가되는 개념은 전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진 과제일 확률이 높고요. 항상 해야 될 거는 신규 입사자, 직급 승격자, 조직 문화 진단 결과를 공유해서 강점, 약점 부분을 공유하고 부진한 부분을 뭔가 개선하려는 조직 활성화 워크숍 또는 직책자들 대상으로 CEO가 뭔가 오다 줬어. 그럼 그런 교육들은 사실은 루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RD 담당자가 한 명이든 견임하든 또는 뭐 단위 조직으로 하든 꼭 해야 될 교육도 있고 그리고 해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될 추진 과제들도 사실은 있다. 그 관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아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년짜리, 5년짜리가 있고 매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고민은 뭐냐면 그 추진 과제들을 그 교육이나 제도나 또는 그 우리 업무 도와준 IT 시스템 부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달성할 거냐. 달성 방법에 대해 사실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그걸 내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아웃소싱 할 거냐. 내가 직접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연관교육계 수립 부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이 아니라 그걸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쪽의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9월부터 사실 내년도 1월이 되기 전까지 실제 품위서는 내년에 작성하고 내년에 실행되지만 아주 세부적인 방안까지도 사실은 12월까지는 나와서 사업계획, 그러니까 HRD 인사 쪽에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뭡니다. 그리고 실행 방안은 뭡니다. 이 내용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있을 일에 대한 실행 계획은 어찌 보면 12월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수월한 거예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고민하고 또 품위서 쓰고 품위서 쓰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고민하고 근데 막상 해가 바뀌면 해야 될 일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사실은 내년도 실행 계획까지 다 나와야 된다. 지금은 조금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3쿼터에 대한 이제 실적이 나오면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 내년도에 대한 그 경영계획 수립을 할 때만 큰 참고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영의 실적이 나올 거다. 그리고 뭐 10월까지 실제 10월달에 이제 서비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 사업부에서 자신들에 대한 목표 달성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이제 서비를 하는데 HR도 하죠. 그래서 HR에서는 조직 문화, 그 수준 진단, 그 다음에 HRD 활동에 대한 리뷰를 하죠. 그래서 전사 차원에서는 경영 이슈가 도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월중에는. 그럼 문제는 이거죠. 경영 이슈가 도출이 됐다는 얘기는 올해의 실제 경영 활동 결과로서 내년에 이 솔루션을 해결하지 않으면, 솔루션을 만들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이면 다행인데 안 좋은 쪽에 반복이 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막기 위한 뭔가 과제를 선정하겠죠. 그 중에 몇 개는 교육적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걸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9월, 10월 정도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HL의 담당자라면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HL 담당자면 내년에 인사 관점에서 이슈가 뭔지, 그리고 경영 전략 관점에서 내년에 이슈가 뭔지를 사실은 지금부터 다 안테나 세워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엔 안 친해도 지금부터는 인사와 전략부서 담당 실무자들하고 지금 식사도 하면서 또는 술 한잔 하면서 내년에 이슈될 만한 게 뭔지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게 도움되죠. 통상적으로 경영 이슈제는 교육적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슈가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있어요. 특히 변화 관련되는 거, 그리고 역량 향상에 대한 거, 뭐 위기식에 대한 거. 그럼 당연히 교육적 활동으로 접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다 초점을 두는 거냐,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년도에 파악해서 계획서 쓰고 하려면 이미 늦어요.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강교육에 포함될 내용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싶은 거는 반드시 실행해야 될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실행계획. 그 다음에 내년도에 수행해야 될 전사 경영 이슈에 대한 실행계획. 그러니까 품위서 정도는 아니지만 실행 어바웃적인 그러니까 그래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한다, 비용을 얼마 들고 추진 일정 어떻다, 이 정도에 대한 실행계획.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제도와 내년도에 뭔가 도입해야 될 우리 업무를 도와주는 IT 시스템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반영해야 된다 이거고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HL의 담당자는 연간교육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CEO 임기와 연관이 돼서 매년 달성해야 될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과 연계된 교육계획. 그건 사실 CEO가 취임한 첫 해부터 사실은 2년차, 3년차 임기하는 동안에 그때 계획이 사실은 다 있었어야 돼요. 그것에 따르는 특정한 해에 연간 교육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교육계획의 고민거리 사실은 없어요. 그 해에 추가되는 경영 이슈, 그걸 뭐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까 실행계획 세우는 것 뿐이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는 회사도 있고 제 말씀이 좀 부담되는 회사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맨땅에 100주부터 한다 그러면 이 관점 한번 봐보시라. 특히 CEO가 올해 11월에 바뀐다 그러면 저의 이야기 말씀드린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한결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HLD 담당자 입장에 당연히 CEO가 추구하는 중장기 경영 목표, 경영 전략, 그리고 현재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는 HLD 담당자들이 하시는 구성원과 리더의 퍼포먼스 향상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전사 목표 달성에 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경영 전략을 몰라. 목표도 모르고 전략도 모르고 이슈가 뭔지도 몰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전사 목표 중에 4분의 1이 인사 쪽에 할당돼요. 근데 인사에 할당된 목표 보면 또 그게 대부분 HRD가 해야 될 거예요. 조직문에 대한 정립 전파 실천, 리더와 구성원의 역량 향상, 전략으로 한 방향 정렬, 경영 이슈 해결. 그럼 경영 이슈 해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반영될 경영 이슈가 뭐냐 부분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라는 것도, 특히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쪽은 교육제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IDP,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제도, 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신규 입사자에 대한 OJT. 근데 직무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 현업에서 제대로 작동되려면 사내 강사 양성해주는 게 좋죠. 직무 교육을 위한 사내 강사 양성, 사내 강사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입사자 입문교육 끝나고 현장 체험 가기 전에 밸류체인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해주면 좋죠. 근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교육보다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HRD는 사실로 시작해서 사실로 입증해야 돼요. 교육 전과 교육 후가 변화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뭐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러려면 전자설문조사 도구가 지금 필요한 거죠. 의견을 뭔가 파악해야 되는데,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효과를 입증해야 되는데 수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하죠. 그래서 전자설문조사가 필요해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 회사에 인트라넷 안에 전자설문조사 기능이 없다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세요. 근데 큰 돈 안 들일 겁니다. 거의 번들이거든요. 대부분의 그 인터넷에 전자설문조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 이력 관리. 과연 2023년도 12월 31일 지나면 모든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력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다면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교육 이력이 전산상으로 입력이 되고 관리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은 심각히 필요하다. 시급히.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한번 그쪽도 한번 여러분 파악해 보세요. 교육 이력 관리를 우리는 전산상으로 좀 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내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입장에서 또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거. 그럼 교육훈련비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다른 지면에서,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